그날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끝났고 집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린 뒤 이 집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집이 아니라 멈춰버린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던 자리, 리모컨이 놓여있는 위치, 컵이 놓인 자리까지 그대로인데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퍼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딘가 멍한 상태였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대화는 늘 짧았고 감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밥 먹었냐? 늦지 마라. 몸 조심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와 농담을 하고 같이 웃고 가끔은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슬픔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지런히 걸려있는 셔츠들, 색도 비슷했고 스타일도 거의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비슷한 옷만 입었습니다. 저는 셔츠 하나를 꺼내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동전 몇 개, 오래된 버스표. 그 안에 아버지의 하루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닌 물건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장도 정리했습니다. 경제서, 자기계발서, 신문 스크랩. 아버지는 늘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게 아버지니까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불을 켜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둠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책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아있던 자리. 하지만 저는 그곳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펜과 메모지. 두 번째 서랍, 서류와 봉투들. 그리고 마지막 서랍, 어릴 때부터 기억하던 서랍. 항상 잠겨있던 곳. 그래서 더 궁금했던 곳. 그 서랍이 그날은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왜 열려 있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낡은 폴더폰, 요즘은 거의 보지 못하는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검은색 외관은
시간이 흐른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그 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처럼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릭. 조용한 방 안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최근까지도 사용하고 있었던 걸까요? 손이 메시지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전부 같은 번호였습니다. 단 하나의 번호, 수백 개의 대화. 저는 천천히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메시지, 식사는 하셨나요? 그리고 또, 건강 조심하세요. 이건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겠습니다. 상대방의 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챙기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메시지를 내려봤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저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이걸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궁금해졌고 이미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번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